회의 혹은 행사 참석을 요청할 때 빠르고 간편하게 수신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뭘까 궁금하셨죠?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혹은 행사 참석 요청하는 방법 4가지로 구성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안내할 때는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회의 안내 이메일의 중요 정보를 모두 제목에 담는 것인데요. 중요 정보라면 회의를 요청한다는 사실, 그리고 일시와 안건인데 이 모두를 제목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회의가 아니라면 제목만 보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 예시를 밑에 적어놨는데 회의 요청과 일시를 말머리로 묶었고요. 회의 안건을 그 뒤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참석자와 장소를 표기하는 것인데요. 참석자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 오는지에 따라 논의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권자가 없다면 하나만한 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주된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인다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미리 자료를 읽고 오도록 파일로 첨부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행사를 안내할 때는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평소에 보내던 이메일이 아니라 마케팅 목적의 이메일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메일 마케팅의 문법을 차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세미나에 초대하는 이메일인데요. 헤더 이미지, 리드글, CTA 버튼, 그리고 기타 행사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맨 위에 헤더 이미지에는 몇 가지 눈길을 끄는 심볼과 함께 행사명, 일시, 장소, 주체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리드글을 2-3문장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글자 크기를 일반적인 이메일보다 약간 키우면 가독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맨 밑에 이렇게 누르기 좋게 디자인된 버튼을 CTA 버튼이라고 합니다. CTA는 Call to Action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행동 유도 버튼 정도 되겠죠. 마케팅 이메일에서 가장 주된 행동을 이 버튼을 눌러서 유발되도록 하는 것이 CTA 버튼입니다. 그 뒤에는 행사 순서, 참가비, 인원 문의처 등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눈길을 끄는 이미지 하나, 버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미지와 버튼은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것인데요. 마케팅 이메일을 흉내낼 때 이미지 제작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거창한 그래픽 툴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익숙한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와 버튼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메일 본문에 이미지를 삽입하면 되고요. CTA 버튼은 이미지를 삽입하고 나서 거기에 링크를 걸면 끝납니다. 그 다음 RSVP에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SVP는 프랑스어가 어원인데요. 초대에 대한 회신을 요망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장을 보냈으면 회의나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로 이런 RSVP 요청할 때는 상대방이 큰 고민 없이 답장할 수 있도록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참석 아니면 불참인데 이것을 전달하는데 고민을 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오후 5시까지 본 메일에 회신하여 참석 가능 여부, 가능 아니면 불가능을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 버튼을 누르고 가능 또는 불가능을 적고 발송하면 끝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더 쉽게 응답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바로 메일 투 링크 문법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알아두면 유용한 고급 기능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클릭 한 번에 답장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메일 본문에 참가 신청하기라는 글자를 적고요. 링크를 걸 때 URL을 이와 같이 적어줍니다. 메일 투 콜론 그리고 수신 이메일 주소를 적고요. 물음표 서브젝트 이퀄을 적고 이메일 제목을 적어줍니다. 이메일 제목 부분에 보면은 %2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백 한 칸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메일에서 보내실 때는 맨 앞에 메일 투 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어야 그래야 링크가 제대로 걸립니다. 이렇게 메일 투 링크를 걸어보낸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참가 신청하기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신 이메일 주소와 제목이 자동으로 입력된 채로 이메일 작성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활용하면 매우 쉽게 참가 여부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일정 변경이 됐을 때 제한하는 법 궁금하셨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 변경을 명시하는 것이에요. 행사를 준비하다가 원래 공지한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즉각 참석자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제목에 변경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제목만 보고도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원래 예정되었던 날에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언제에서 언제로 변경되었는지를 꼭 명시해야 되고요. 일정이 변경되었으니까 RSVP를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한번 이메일 예시를 보겠습니다. 제목에 변경이라는 문구와 변경된 일정을 명시를 했고요.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는지를 밝히고 그에 대한 사과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에서 언제로 변경되었는지는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RSVP를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RSVP를 요청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에게 회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들 좀 고민되는 질문이시죠? 이럴 때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동일한 이메일을 다시 보내면 됩니다. 이때 이메일 제목 맨 앞에 재발송이란 말머리를 추가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메일 본문에서 요청 기한을 연장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미응답자가 별로 없다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회의나 행사 참석 요청하는 메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오늘 알아봤는데 여러분도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적용해서 일잘러가 돼보시면 좋겠습니다.